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첨단소재기술연구본부의 물질구조제어연구센터의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장호성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술은 색 조절이 가능한 상향변환 나노 형광체에 관한 기술입니다. 본 관련된 기술로 저희가 작년에 국내 특허에 출원을 완료하였고 올해 미국 특허 및 PCT 출원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본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상향변환 나노 형광체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노 형광체라는 것은 먼저 세라믹 나노 결정에 히토류 원소를 도핑한 형태의 발광 나노 소재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크기가 100나노미터 이내로 매우 작은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 형광체 중에서 낮은 에너지의 빛을 받아서 높은 에너지의 빛을 발광하는 형광체를 상향변환 나노 형광체, 그리고 업컨버전 나노포스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대부분의 업컨버전 나노포스포들은 근적외선을 흡수해서 가시광선을 혹은 적외선을 발광해주게 되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근적외선 레이저 포인터로 나노 형광체 용액을 조사해주면 이 레이저가 지나가는 자리가 발광을 하면서 우리가 녹색 빛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광이 되는지 그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모체의 란탄적 원소가 공보활제와 활성제로 각각 도핑이 되었을 때 외부에서 적외선이 들어오면 이 적외선을 공보활제가 흡수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흡수한 에너지를 활성제로 전달을 해주고 활성제가 들뜬 상태로 여기가 되었다가 다시 기저 상태로 돌아오면서 가시광선을 발광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 상향변환 나노 형광체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광원으로 사용하는 적외선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해서 체내 침투 깊이가 깊기 때문에 그 바이오 이미징을 할 때 형광 이미징에 적용하기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상향변환 나노 형광체의 상향변환 발광 효율이 다른 상향변환을 보이는 유기염료라든가 양자점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비싼 레이저가 아니고 값이 저렴한 다이오드 레이저를 광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외선이 생체의 손상을 작게 주고요. 또한 적외선을 생체 분자에 인가했을 때 이 생체 분자로부터 자발광이 없기 때문에 매우 높은 신호대 잡음비를 보이는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세포 사진인데요. 형광물질이 결합되지 않은 세포에다가 980나노미터 근적외선을 조사해주면 당연히 발광이 아무것도 관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532나노미터 녹색 레이저로 조사를 해주면 형광물질이 없음에도 세포 주변에서 이렇게 발광하는 것이 관찰이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형광 이미징 시 노이즈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향변환 나노 형광체를 쓰면 노이즈가 굉장히 낮은 그런 고감도의 영상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상향변환 나노 형광체 자체의 소재 특성을 좀 살펴보면 그 유기염료에 비해서 광 안정성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양자점에 비해서 그 발광이 깜빡거리면서 나타나는 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광이 일정하게 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양자점의 경우에는 카드뮴이나 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상향변환 나노 형광체는 카드뮴과 납과 같은 중공석 원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또한 형광 유기염료나 양자점에서 나타나는 농도 소강 현상, 이것은 그 용매 내에 유기염료나 양자점의 농도가 높아질 때 발광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감소하게 되는 현상인데 이 상향변환 나노 형광체에서는 그런 농도 소강 현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써드린 것처럼 바이오 이미징 사용 시 형광 조영제로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광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분야나 3차원 투명 디스플레이 분야로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 사진들은 논문상에서 상향변환 나노 형광체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나 보안 분야로 적용한 그런 결과들을 나타내는 그림을 제가 캡처를 하여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있는 상향변환 나노 형광체지만 만능은 아니고요. 저희가 극복해야 될 한계점도 존재를 합니다. 앞서 상향변환 효율이 상향변환을 나타내는 유기염료나 양자점에 비해서 높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상향 변환이 아닌 발광 자체의 효율을 놓고 보면 기존의 형광 염료나 양자점보다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광원으로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현재 이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핑되는 원소에 따라서 색깔이 정해지기 때문에 색깔을 조절하는 것도 아주 용이하진 않아서 저희가 이 부분을 잘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나노 형광체의 색깔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핑해지는 원소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도핑해주는 원소의 농도를 조절해주거나 해서 이렇게 색깔을 변화시켰고요. 이것은 다른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른 조성의 입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입자에서는 한 가지 색깔만 발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나노 입자를 만들 때 코어 다중쉘 구조로 만들어 줌으로써 하나의 입자로부터 808나노미터 레이저로 역일 해주면 녹색 발광이 나타나고 980나노미터 레이저로 역일을 시켜주면 청색 발광이 나타나는 즉 하나의 입자로부터 두 가지 색을 낼 수 있는 그런 나노 형광체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광 물질을 디스플레이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풀칼라 구현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빛의 삼원색인 그런 나노 형광체를 개발해서 지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나노 형광체 용액에 서로 다른 파장을 가지는 레이저를 인가를 해주면 청색, 녹색, 적색 발광을 저희가 모두 얻을 수가 있고요. 레이저의 파장들을 조합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발광색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합성된 양자점의 크기가 50나노미터 이내로 매우 작고 균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명한 복합체 형성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풀칼라 발광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노 형광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설명을 드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나노 형광체를 코어 다중쉘 구조로 저희가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청색 발광 코어에 녹색 발광 쉘을 형성시켜주고 다음으로 적색 발광 쉘을 또 형성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청색 발광 코어에 적색 발광 쉘을 먼저 형성시키고 그 다음으로 녹색 발광 쉘을 형성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적색 발광 코어에 녹색 발광 쉘, 청색 발광 쉘을 형성시켜 주어서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나노 형광체를 저희가 탐색을 하였고 그 중에서 RGB 발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그런 최적의 나노 형광체를 합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합성 조건을 제어해서 저희가 액상 합성법을 통해서 약 10나노미터의 크기를 가지는 정방전개 코어 나노 형광체를 합성을 하였고요. 이 청색 발광 코어 나노 형광체 주위로 제1중간층 그리고 녹색 발광층 그 위에 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층 제2중간층 그리고 적색 발광층 마지막으로 보호층을 형성시킨 코어 다중쉘 나노 형광체를 합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코어 다중쉘 나노 형광체를 합성하는 동안 불순물상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저희가 X선 회절 분석을 해본 결과 회절 패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순물상이 없이 단일한 정방전개상이 잘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40나노미터 이내의 균일한 나노 입자가 잘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노 입자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0나노미터 근적외선으로 역일을 시켜주면 다음과 같이 녹색 발광이 관찰이 되고요. 980나노미터 근적외선으로 역일을 시켜주면 청색 발광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532나노미터 근적외선으로 역일을 시켜주면 다음과 같이 적색 발광이 관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조성을 가지는 나노 형광체 용액에 각각의 다른 위치에 3개의 다른 파장을 가지는 적외선으로 인가를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청색, 녹색, 적색 발광을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색 발광을 나타내는 나노 형광체, 그리고 녹색 발광을 나타내는 나노 형광체, 청색 발광을 나타내는 나노 형광체 용액 3개를 섞어주고 그 혼합된 용매에 적외선을 인가해주면 이 3가지 색깔이 합쳐진 100색에 가까운 색을 발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것과 같이 다양한 색을 구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개의 레이저의 파장을 동시에 인가를 해주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색과 녹색 사이, 녹색과 적색 사이,
그리고 적색과 청색 사이의 다양한 색깔을 저희가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청색, 하늘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 자주색 등 다양한 색을 구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2개 파장의 레이저가 인가가 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색깔이 녹색에서 노란색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980나노미터가 인가되면 빨간색이 보라색이 됐다가 다시 빨간색이 됐다가 이러한 특성을 보일 수가 있고, 우리가 인가해주는 레이저의 파장과 파워를 조절해주면 앞서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색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나노 형광체가 굉장히 작고 균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DMS라고 하는 고분자와 혼합하였을 때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투명한 고분자 복합체를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투명한 고분자 복합체에다가 적외선 레이저를 인가를 해주면 나노 형광체 용액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색깔을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레이저를 어떤 모양을 가지고 스캔해 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원형의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고, 글씨도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파장을 동시에 인가를 해주면 청색, 적색, 녹색, 그리고 화이트 컬러까지 나타내는 그런 다양한 색깔과 글씨를 디스플레이 할 수가 있고요. 레이저를 어떻게 스캔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러한 모양들도 저희가 만들 수가 있고, 좀 더 복잡한 여기 마를린 몬로 팝 아트를 조금 단순하게 해서 저희가 그림을 그려본 건데, 이렇게 복잡한 디스플레이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개발한 나노 형광체는 그 단일한 입자로부터 다양한 색깔을 발광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 방지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특히 여러 가지 색을 다양하게 발광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매질에 분산이 돼서 다양한 색을 발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 디스플레이에 적용이 가능하고,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분야가 적용할 수 있는 일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최적 디스플레이, 그리고 현재 각광받고 있는 AR이나 VR에 구현될 수 있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장 규모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조사한 지 좀 돼서 자료가 현재 시장 규모와 약간 다를 수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전에 조사했을 때 이미 2017년도에 1조 유로 달러인 것으로 그렇게 전 세계적인 위조 시장 규모가 파악이 됐었는데, 아마 지금은 훨씬 더 그 규모가 커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투명 디스플레이 시장의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점점 성장 규모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각각 2022년, 2023년에 아주 큰 규모로 그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분야에서 상향 변환 나노 형광체가 모두 다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가 곧 상향 변환 나노 형광체의 시장 규모는 아니지만 전체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상향 변환 나노 형광체가 사용될 수 있는 시장 규모도 꽤 크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향 변환 나노 형광체가 앞서 코어 다중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합성하는데 굉장히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복잡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이 상향 변환 나노 형광체를 1ml 만드는데 얼마 정도 재료비가 소요될지 러프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용 시약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8,400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됐는데요.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상용 퀀텀 닷이나 나노 형광체의 판매가가 3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물론 인건비나 전기료 등이 더 감안이 돼야 되겠지만 그 기존 나노 형광체나 양자점 가격 대비 가격 경쟁력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